벌이 지구상에 출현한 것은 약 3억 년 전후. 벌은 지금까지 인류와 공생하며 자연 생태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벌이 만들어낸 생산물로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또 한 명의 주인공, 71살의 이장용 씨. 99년도 위암 3기 말 판정을 받아서 그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하고 모든 직장 다 치우고 일로 들어와서 벌 먹이게 됐는데 그 벌과 친해져가지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지냅니다. 14년 전 급작스러운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요양차 산으로 들어온 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양봉을 하며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매일 아침 벌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장용 씨. 그런데 벌침이라도 뽑는 것일까 싶더니 입으로 넣는다. 더워. 드신 게 뭐예요? 이게 내 위암 고쳐주는 약이랍니다. 벌 속에 위암을 고쳐준 약이 있다? 대체 그가 먹은 건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벌의 몸에 묻어있는 무언가를 먹는다.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게 무슨 약인데요? 벌이가 그 여러 꽃에서 모아온 이 꽃 저 꽃에서 모아온 꽃가루랍니다. 벌이 모아온 꽃가루를 먹는다? 벌의 뒷다리에 붙은 덩어리가 바로 벌화분. 벌의 어금니에서 분비된 카로틴 성분과 타액이 섞여 단백질과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를 함유하게 되고 유충의 성장과 발육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보다시피 꽃가루가 까만 것도 있고 흰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이래서 여러 꽃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색깔이 다 틀립니다. 사람은 절대 이래 할 수 없습니다. 벌화분은 꽃의 수술에서 나오는 생식세포로 일본의 뒷다리에 움푹 파여진 꽃가루 바구니를 통해 옮겨진다. 벌통을 드나드는 벌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작은 입구를 통과하면서 형형색색의 동그란 물체를 떨어뜨리는데 바로 이것이 벌이 모아온 꽃가루, 즉 벌화분이라는 것이다. 이 로얄 제리를 만드는 원소가 이 화분입니다. 그리고 육아벌은 이걸 먹고 크고. 그렇다면 이장용 씨는 이 화분으로 어떻게 위암을 극복했다는 것일까? 그만의 비법이 궁금하기만 한데. 집에 오자마자 수확한 화분을 살피는 이장용 씨. 이 화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음달에서도 말라봤고 또 건조기에서도 말라봤는데 다 생화분보다는 효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 같은 경우는 생화분을 즐겨 먹고 또 즐겨 저갑니다. 어떤 가공도 거치지 않은 생화분 한 숟가락에 물 한 잔이면 약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하루 한 숟가락씩 아침 저녁으로 그 먹고 아마 5년 후쯤 되니까 그 암 그 완쾌 판정이 났고 그걸로 위암이 안 나왔나 덕을 안 받나 싶습니다. 생화분 덕분에 위암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주장하는 이장용 씨. 14년 전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의사입니다. 아버지 어디 아픈 데가 없느냐고 그래 묻더라고요. 그 나는 전혀 아픈 데 없다 이랬더니 아마 그래도 이상합니다. 병원에 진찰 한번 받으십시오 그래.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 가서 보니까 암이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암. 수술을 해도 생존 확률이 30%밖에 안 될 만큼 위중했던 그의 건강 상태. 가장이 그래 되니까네. 사실은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지요. 그때쯤은 암 걸리면 다 죽는 걸 알고 있었고. 눈물 나대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가. 어머니가 그 당시에 살아 계시니까 어머니 앞에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죽음의 순서가 없구나.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이장용 씨. 하지만 항암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다. 1월 3분의 1을 잘라내고 퇴원해서 항암 치료를 출근하고 그래야 했습니다.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머리 빠지죠, 힘 없죠, 속 미식거리죠. 이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한 달 있다가 내 스스로 안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그가 택한 것은 벌이었다. 요양을 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간 후 양봉을 하며 벌을 연구하게 됐다는데 공부해보고 문헌을 찾아보고 또 모든 동호인들과 토론해보니까 화분이 어떤 것보다도 좋다. 이행가가 많고 그전부터도 뭔가 화분이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벌하고부터 내가 오늘까지 먹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이상 꾸준히 생화분을 먹고 있다는 이장용 씨. 식초를 희석한 물에 생화분 한 스푼씩을 넣어 음료처럼 마시기도 한다는데 화분의 달짝지근한 맛이 식초의 시큼한 맛을 잡아줘 마실 때 불편함은 없다고 한다. 내가 위를 절제했기 때문에 가끔은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먹으니까 소화가 참 잘 됩니다. 화분 덕분이었을까? 의사조차 장담할 수 없었던 그의 상태는 몰라보게 좋아졌고 5년 전 완치 판정까지 받았다. 암이 재발하지 않는 것은 화분을 많이 섭취하고 매일 하루 2번씩 먹고 하니까 그래서 온 현상이 아닌가 그래 믿고 싶습니다. 정말 그의 주장대로 화분이 암 재발을 막은 것일까? 우리는 화분 추출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염증 억제 실험과 면역세포 증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실험 결과 화분 추출물을 주입한 G세포에서 면역세포가 일부 증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또 염증을 유발시키는 염증 매개 물질들도 적게는 10에서 20% 정도 감소시킨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화분 추출물이 면역 증강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체내에서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결과만 가지고 그것을 확정지키는 좀 무리가 따르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그 효과 및 기능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장용 씨뿐만 아니라 부인 역시 화분을 꾸준히 복용한 결과 몸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원래 70이에요. 누가 70으로 보겠습니까? 여기 기미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미가 다 벗어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많으셨는지. 시커멓죠. 시커멓게 이렇게 됩니다. 화분을 먹은 후 기미와 검버섯이 줄어들고 얼굴의 주름도 많이 희미해졌다는 그의 아내. 화분의 효능을 직접 체험한 이장용 씨 가족은 어느새 화분 전도사가 다 된 듯한데 그 화분 때문에 나도 옛날에는 기미도 많았는데 진짜 기미가 많아서 그랬는데 예, 요즘도 꼭 잘 아빠 덕분에 잘 먹고 꿀벌이 선물한 귀한 보물 화분. 가족과 더 큰 행복을 만들며 살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고 있었다. 함께 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심었던 어떤 그 사과나무를 함께 딸 수 있다는 그런 거. 그게 다 행복인데 그 행복이 이제 가져다 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벌과 함께 했다는 그런 사실들. 그게 이제 새로운 희망을 찾은 거니까 저야 행복한 거죠. 고맙고.